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벌써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죠. 12월에. 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나요? 자, 내년에는 질초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거쳐서 지금 예비 중1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 중1 이야기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학교 안에서 학년이 넘어가는 것과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학교 급이 바뀔 때 우리는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영어는 영어 전담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대를 졸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의 그 영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가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영어를 전공하신 선생님께 배우게 되는, 좀 깊이 있게 더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수업 시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비 중1 학생들. 자, 시험이 없죠, 지금. 하지만 우리 4월에 듣기 평가를 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4월 달에 듣기 평가가 있는데 물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도 듣기 평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리 그 예비 중1들 볼 수 있는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 해나 두 해 정도 연습 삼아 해보시고요. 그냥 다 100점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오답률이 한두 개 정도 틀린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개 이상 틀린다. 아이가 계속해서 3개, 4개 막 이렇게 틀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휘학습이랑요. 듣기를 조금 딕테이션까지 세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듣기평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오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기본 어휘들이 좀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또 문법 이야기 나오겠죠. 네, 사실 중학이 그 문법이랑 독해의 어떤 꽃이에요. 이때 문법이랑 독해 실력을 잘 쌓아놓지 않으면은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예비 중1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인 거죠. 졸업하고 입학 준비하고 막 정신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5, 6학년 때부터 진행했던 그 문법들을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은 사실 교과서, 공교육에서조차도 문법이 대놓고 나와요. 네, 교과서에도 이번 단원에는 이게 문법의 핵심 사항입니다 하고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문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내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조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요. 문법을 반드시 백지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팔품사에 대한 걸 쭉 써요. 그리고 이 명사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예가 있고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런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5형식 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예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책을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일단 그 문장 성분 있죠. 문장 성분과 품사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구조화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5, 6학년 친구들 교과서 연습할 때 항상 주어에 동그라미, 서술어나 동사에다 세모 이런 거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나름대로 구조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때 놓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 방법으로 지금 초등 겨울방학을 지금 보내시면은 중학교에 가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습을 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집으로 좀 보충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등에서는 초등을 위한 문제집, 제가 문법 문제집 추천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습했다면 중등에는 사실 중등스러운 그런 문법 교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중에서 한번 3800제도 사실 중학 버전이 원래 먼저 나왔던 거고, 중학 버전이 너무 잘 돼서 사실 초등 버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중학 버전, 초등 버전을 이미 한 친구들은 사실 3800제를 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패스하시고 다른 교재, 그러니까 뭐 문제로 마스터하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진짜 잘 이해되는 문법책, 이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중학교스러운 문제집이에요, 이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친구들은 사실 5, 6학년에 이미 문법을 한번 해봤다, 경험을 해봤다 하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집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그걸 백지 테스트로 한번 인출해보는 그런 학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우리 중학에서는 사실 내신은 지금 없죠. 1학년은 내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학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2학기 때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1학년 1학기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이 없더라도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행평가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수행평가 뭐가 있다, 뭘 봤다 이런 얘기를 이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미리 챙기셔야 돼요. 미리 학기 초에 나눠주거든요. 그걸 챙기셔서 언제 어느 때 어떤 과목이 수행평가를 하는구나를 미리 챙겨 놓으시고요. 수행평가의 기본은 사실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끝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져와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거나 그러실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제가 계속 초등 때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수행평가에서는 문장 단위로 이제 쓰는 것들이 나와요. 그때 스펠링 같은 거 틀리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감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거기 환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최적화된 문제집이 이게 문법이 쓰기다 같은 문제집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쓰고 그다음에 변형해서 쓰고 한글로 된 걸 보고 다시 영어로 옮기고 이런 연습들을, 드릴 연습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보는, 그 다음에 뭐 라이팅 책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중학생이 되는 우리 자녀 준비해 줄 것들이 뭐가 있는가, 특히 영어에서는 이런 거 3가지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